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오토 3D 어레인지먼트와 오토 소인 기능을 사용해서 의상을 착장하고 원단과 그래픽을 적용해 보면서 클로에서 의상을 작업하는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아바타를 불러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클로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바타 메뉴를 클릭하고 마네킨 mv2.1 마네킨 abt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3D 창에 아바타가 불러와지고 2D 창에서는 아바타의 그림자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패턴을 불러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클로셋 탭을 선택한 다음 06.basic workflow 워크룸에서 0601 basic workflow.dxf 파일을 찾아주세요. dxf 확장자는 CAD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파일 포맷입니다. 다른 CAD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패턴을 클로로 가져오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유카, 스타일 CAD, 옵티텍스 등 대부분의 패턴 프로그램과 호환됩니다. 반대로 클로에서 작업한 패턴을 DXF 파일로 내보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DXF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Import DXF 팝업 창에는 베이직 메뉴와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베이직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로드 타입에는 오픈과 애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패턴을 여는 경우에는 오픈, 다른 패턴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패턴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애드를 선택해 주세요. 지금은 새로 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을 선택하겠습니다. 유닛에서는 원본 CAD 파일에서 사용한 치수 단위를 선택한 뒤 스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XF 파일을 전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단위를 사용했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토 스케일을 선택해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로테이트 항목은 패턴을 회전해서 불러올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을 때 사용하며 따로 회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Do Not Rotate를 선택합니다. 리셋 그레인 앵글에서는 패턴의 식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식서의 방향 또한 알맞게 익스포트된 패턴이기 때문에 Maintain Original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옵션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DXF 파일을 불러올 때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옵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외의 옵션은 가이드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임포트 패턴 어노테이션은 CAD에서 입력한 주석 정보를 함께 불러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스왑 커팅 라인 앤 소잉 라인은 시접선과 완성선이 바뀌어 들어오는 경우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이 옵션을 켜면 완성선이 외곽선으로 불러와집니다. 옵티마이즈 올 커브 포인트는 곡선에 생성된 점이 너무 많을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아몰이나 넥 부분처럼 곡선이 많은 곳에서 점이 많으면 작업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 옵션을 체크하면 곡선 형태는 유지하면서 점수를 줄여줍니다. 선택한 옵션을 초기 값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리셋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옵션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되며 보통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옵션을 함께 체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창을 닫아주세요. 후디 반쪽 패턴이 2D 패턴 창에 불러와졌습니다. 클로에서 의상을 착장하려면 아바타 주변에 패턴을 배치해 준 다음 재봉 툴로 패턴과 패턴이 연결되어야 하는 선분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 배치를 진행하기 전 패턴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패턴의 대칭과 재봉이 설정되어 있다면 분석 시 참조하여 더 정확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 배치 후 자동 재봉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대칭 설정만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판 패턴을 골펴기 기능을 사용해서 펼쳐줄게요.
골펴기는 선분에 적용되는 기능으로 에딧 패턴 툴 클릭하시고 앞중심선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데요. 선분 위에서 우클릭하면 해당 선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가운데 보시면 언폴드 옵션이 3개 있어요. 그 중에서 언폴드 시메트리 에디팅 윗소잉을 클릭합니다. 패턴이 대칭으로 펼쳐지는데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패턴과 재봉선을 대칭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점을 움직이는 중에 ESC 키를 누르면 점을 다시 원 위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점을 움직이셨다면 키보드의 컨트롤 Z를 눌러서 처음 모양으로 돌려주세요. 뒷판 패턴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 장으로 펼쳐주겠습니다.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뒷중심선 위에서 우클릭, 언폴드 시메트리 에디팅 윗소잉을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는 후드 패턴을 좌우 반전해서 복제해 볼 건데요. 패턴과 재봉선을 대칭 수정할 수 있게끔 설정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후드 패턴을 선택한 뒤 우클릭하고 시메트릭 패턴 윗소잉을 선택합니다. 좌우 반전된 패턴이 마우스에 따라 붙게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 45도의 가이드라인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킨 후 2D 창을 클릭해 패턴을 배치해 주세요. 이제 소매와 시보리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해 작업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컨트롤 D를 눌러 좌우 반전된 대칭 패턴을 붙여 넣습니다. 소매는 같은 선상에 배치하는 게 작업하기 편한데요. Shift 키를 눌러서 몸판의 왼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 2D 창에서 한번 클릭해서 위치를 고정합니다. 의상을 배치할 때는 오른쪽 소매, 앞판, 왼쪽 소매, 뒷판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재봉 툴로 선을 연결할 때 마우스 이동이 줄어들어서 효율적입니다. 2D 창에서 패턴 정리를 마친 후 3D 창과 비교해보면 배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리셋 2D 어레인지먼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패턴을 2D 기준에 맞춰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바타의 의상을 착장해 볼 건데요. 먼저 오토 어레인지먼트 기능을 사용해서 아바타 주위에 패턴이 위치하도록 해볼게요. 아바타 주위로 패턴이 둘러싸고 있고 좌측 상단에 화살표가 그려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패턴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에 근거하여 패턴의 모양만으로 어떤 위치에 배치될지 분석합니다. 프로시드 버튼을 눌러 배치를 진행하고 프로그레스 바가 100%에 도달하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이용하여 하나씩 패턴을 아바타 주위로 배치하는 방법은 이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패턴 길이 연결하는 재봉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 소잉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토 소잉은 아바타에 배치된 정보를 기반으로 패턴을 자동으로 재봉해주는 기능입니다. 사람 옆에 재봉 틀이 그려진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토 소잉 팝업 창이 열립니다. 의상에 알맞은 옵션을 선택할게요. 가먼트 타입을 탑으로 선택하고 프론트 타입에서 여민 방식을 클로즈드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라를 어떻게 봉제할지 설정합니다. 오토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턴끼리 자동으로 재봉되었는데요. 연결되는 선분끼리 동일한 색상의 실로 연결되어 어떤 부분이 서로 재봉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재봉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해서 착장합니다. 의상을 핀칭해서 핏을 잡아주고 착장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꺼주세요. 현재는 자동 배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패턴이 잘 배치되어 있고 자동 재봉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패턴을 배치할 경우에는 올바른 배치 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칙은 전달드리는 매뉴얼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원단을 적용하기 전 3D 윈도우에서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토글 메뉴에서 원단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텍스처드 서페이스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단의 두께와 원단 안쪽 면의 텍스처가 표현되지 않는 옵션으로 보통 의상을 재봉할 때 겉과 속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틱 텍스처드 서페이스 옵션을 선택하면 원단의 두께와 속면의 텍스처가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 티셔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먼트 디스플레이 옵션 중 쇼 베이스 라인을 비활성화하여 기초선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게요. 지금 자동 재봉을 진행하며 재봉 툴이 자동으로 선택되는데 셀렉트 무브 툴을 선택하면 재봉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패브릭 탭에서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선택하고 V1 컷소 니트 코튼 스트레치 벨벳 원단을 찾아서 더블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새로운 원단이 추가되었습니다. 2D 패턴 창에서 컨트롤 A를 누르거나 패턴을 전체 드래그 해주세요. 해당 원단을 선택한 패턴에 적용하기 위해 화살표 모양의 Assign to Selected Pattern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원단이 적용된 결과를 확인할게요. 충분히 시뮬레이션 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여 시뮬레이션을 꺼주세요. 이번엔 의상에 그래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라이브러리를 오픈해 주세요. 클로셋 탭 선택, 공유 베이직 워크플로우, 워크룸 찾아주시면 안에 그래픽 이미지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의상에 적용하려면 먼저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그래픽 탭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픽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한 뒤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픽 스타일이 추가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닫고 2D 창 혹은 3D 창에서 원하는 패턴 위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을 적용하셨다면 이제는 트랜스폼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그래픽을 편집해 볼게요. 이동하고 싶은 그래픽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 보면 의상 위에서 그래픽이 이동됩니다. 이동 거리의 값을 입력하여 그래픽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픽을 2D 창에서 드래그 하던 중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수치를 직접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값이 적용되어 그래픽이 이동됩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을 한번 회전해 볼게요. 회전하고 싶은 그래픽을 클릭합니다. 원형으로 그려진 점선 위에 커서를 올리고 커서가 회전하는 모양으로 바뀌면 클릭 드래그 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중에 우클릭하면 정확한 회전값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각도의 값을 입력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크기를 수정하고 싶다면 수정하고 싶은 그래픽을 선택한 다음 그래픽 위로 기즈모가 나타나면 스케일점에 커서를 올리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크기가 줄어들고 바깥으로 드래그하면 크기가 커집니다. 만약 스케일을 유지한 채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세모난 스케일점에 커서를 올리고 클릭 드래그 하면 됩니다. 스케일 또한 드래그 중에 우클릭해서 수치로 그래픽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3D 윈도우에도 보시면 트랜스폼 그래픽 툴이 동일하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3D 창에서도 그래픽을 선택한 다음 이동, 회전,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직접 수치를 입력하는 것은 2D 패턴 윈도우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포즈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클로 탭을 선택하고 아바타, 메일, 포즈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러 가지 포즈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팔을 내리고 있는 자세로 변경하기 위해 MVT 어텐션 포즈를 찾아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아바타의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포즈만 변경할 것이므로 포즈 온리를 선택합니다. 얼라인 바텀 투 그라운드 옵션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바타의 포즈가 바뀌면서 의상도 함께 시뮬레이션 됩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이 끝났을 때 의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전체 패턴의 속성을 한 번에 바꾸기 위해 2D 창에서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해 주세요.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 아래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메뉴를 보면 파티클 디스턴스 속성이 있습니다. 의상 패턴을 구성하는 메쉬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파티클 디스턴스를 5mm로 변경해 줍니다.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입자 간격이 작아지며 의상의 주름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다시 시뮬레이션을 꺼주세요.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메뉴 아래 어디셔널 띵니스 컬리전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작은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겹쳐볼게요. 보시면 패턴이 딱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는데요. 작업 시 원활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패턴 양쪽으로 보이지 않는 두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상 작업이 끝나고 이 값을 낮추면 패턴과 패턴끼리 혹은 아바타에 더욱 밀착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이 값을 높여서 간격을 떨어뜨려 사용하는 상황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예제로 만든 패턴 삭제하고 이어서 패턴에도 띵니스 컬리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로 패턴 전체 선택하고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아래에 띵니스 컬리전 메뉴를 찾아주세요. 너무 얇으면 옷이 몸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서 1mm 정도로 낮추어 줄게요. 시뮬레이션 하시면 미세하지만 의상이 아바타에 더욱 밀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바타 스킨 오프셋인데요. 같은 목적으로 아바타에도 기본 3mm의 표면 간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바타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프로퍼티 에디터의 설페이스 메뉴 아래 스킨 오프셋의 값을 0으로 바꾸어 주세요. 아바타 표면에 있는 간격이 줄어들며 의상이 더더욱 밀착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퀄리티를 바꾸어 주겠습니다. 의상의 물성이나 3D 환경의 중력 등을 실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좌측 상단의 화살표를 꾹 눌러 피팅 시뮬레이션으로 옵션을 변경한 뒤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특히 실제 원단을 측정하여 사용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피팅으로 시뮬레이션 해주어야 정확한 길이와 주름 등이 표현됩니다. 대신 더욱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니 의상 수정이 끝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속성을 하나씩 변경해 줄 수 있지만 한 번에 이 4가지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하이레스 가먼트 툴을 클릭한 다음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파티클 디스턴스, 에디셔널 띵니스 컬리전, 스킨 오프셋, 그리고 시뮬레이션 퀄리티까지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어요. 각 항목의 숫자 값은 직접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고요.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톨러런스를 활용하면 설정한 범위 안의 항목에만 이 값이 적용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클 디스턴스의 값이 5mm로 설정했을 때 톨러런스를 5에서 10mm로 정해두면 설정한 범위 내에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가진 패턴의 입자 간격만 변경됩니다. 적용 범위 밖에 값을 가진 패턴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적용됩니다. 입력했던 값을 초기 상태로 돌리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리셋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최종 결과물을 이미지로 렌더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은 3D 창에 보이는 의상이나 아바타를 실제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3D 창에서는 광택, 질감, 조명과 반사 등 시각적 요소가 제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완성된 의상이 다소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고 실제 사진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클릭해서 렌더 창을 오픈해 주세요. 렌더 창에서 고퀄리티 결과물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사이즈와 배경색 정도만 바꾸어 볼게요. 좌측에 인터랙티브 렌더 아이콘 또는 렌더 창을 클릭하면 3D 창에 보이는 의상과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렌더됩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당겨서 상위의 뷰를 포커스 해볼게요. 3D 창의 뷰가 그대로 반영되어 렌더 창에 표시됩니다. 화면 좌측 하단의 그리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렌더 창에 격자 무늬가 나타나며 이를 참고의 중심이나 수평을 맞춰줄 수 있는데요. 이 그리드는 렌더 창에서만 보이며 최종 결과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드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르면 그리드가 숨겨집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 사진 옆에 톱니 바퀴가 그려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사이즈 우측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1280 곱하기 720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때 렌더 창 상단을 보시면 설정한 크기의 70% 비율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정한 이미지 크기대로 결과물을 미리 보고 싶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숫자 100과 돋보기가 함께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실제 크기로 보여지며 스크롤을 이동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창 크기에 맞춰 보려면 사방으로 뻗은 화살표가 있는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메뉴 아래 컬러 속성 우측에 위치한 컬러 칩을 클릭하여 배경색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컬러를 하나 고른 다음 어플라이 앤 클로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텍스처 메뉴 우측에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 이미지가 프리셋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배경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삭제하고 싶다면 우측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투명한 배경을 원한다면 트랜스페런시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체크박스를 다시 해제하여 배경이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할게요. 세이브 메뉴에서 파일 이름과 경로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저장되는 파일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커스텀 네임을 선택한 후 원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 이미지를 저장할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파이널 렌더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렌더를 중지하겠습니다. 스탑 렌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재생 모양의 파이널 렌더 버튼을 클릭하여 고퀄리티로 이미지 추출을 시작해 주세요. 오픈 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컬 PC에 저장된 렌더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광택, 질감, 조명과 반사 같은 요소들이 설정된 렌더 옵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로 렌더되었습니다. 현재는 디폴트 값, 즉 기본 설정으로 렌더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렌더 파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렌더 창을 닫고 작업이 마무리된 프로젝트 파일을 클로셋 워크룸에 저장해 줄게요. 메인 메뉴에서 클로셋, 업로드 투 클로셋 아래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클로에서 의상을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바타 불러오기부터 패턴 정리, 의상 착장, 원단과 그래픽 적용, 완성도 높이기, 그리고 렌더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오셨다면 이제 클로의 기본 워크플로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는 다양한 의상 제작을 반복하며 더욱 디테일한 기능과 팁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